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이 넘치는 신정수입니다. 네. 네. 아까 원장님께서 40분 얘기하셨는데 저한테 5분 준 거네요. 제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다이브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요. 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굳이 넣은 이유는 제가 이 딥다이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콴다일로 학원에서 그 김전 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딥다이브 수업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여기 올려놓은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내용들은 요 크게 5가지 정도입니다. 이제 수업 구조, 그다음에 딥다이브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장점, 그다음에 추가로 추격진도반과 AS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수업 구조는 방금 김정 원장님께서 대부분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 이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그래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이들 사교육을 시킨다, 수학 공부를 시킨다라고 하면 크게 뭐가 생각나세요? 자, 인강을 제외하고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 하나는 학원을 다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안 되니까 과외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는 것과 과외를 다니는 거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죠? 왜요? 학원을 다니는 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에서 끌고 가죠. 그런데 그 끌고 가는 속도와 힘에 내가 못 따라가면 뒤처지죠.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외를 찾게 돼요. 그럼 과외는 나한테 맞춰주니까. 근데 과외는 단점이 뭐죠? 늘어져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사람을 못 찾아요. 괜찮은 과외 선생님 어떻게 찾습니까? 그죠? 왜냐면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학원을 다니는 것도 설명회, 이 설명회, 저 설명회 다 다니면서 고르는 건데, 과외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소개 아름아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한번 섞어보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막 설명해 주셨던 판서 수업과 딥다이브 수업으로 두 개로 나눠서 그거를 결합해서 학생들한테 최적의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딥다이브 수업하고 판서 수업 두 개를 합쳐서 종합적 시스템으로 나가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딥다이브 수업은 크게 네 가지의 도구로 실행된다, 혹은 네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어,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T라고 하는, 이제 저희는 CT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스프린트 포인트 아까 말씀해 주셨죠. 맞춤형 시험지, 그다음에 오답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T는요, 한마디로 유형학습이에요. 근데 유형학습,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을 굉장히 강조하는 유형학습, 그러니까 스마트한 유형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유형학습하면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유형서 문제지. 예를 들어 센수학을 푼다 칩시다. 센수학을 막 풀어요. 그럼 유형이 있고 그 유형의 문제들을 쫙 풀겠죠. 그러면 거기서 맞힌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오답 정도까지 하면 그래도 성실한 학생들, 열심히 한 친구들이죠. 그럼 이 친구들이 그걸 한 번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센수학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또 다른 유형서, 일품이나 1등급 수학, TOT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블랙라벨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집을 두 번째로 풀 때는 내가 아는 문제도 또 풀어야 되죠. 또 풀어야 돼요. 그럼 시간이 낭비되죠. 굳이 그걸 필요하지 않은데, 물론 하면 더 좋지만 우리는 지금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시간 빌 게이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 틀리는 거 위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CT를 태블릿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요. 어 이런 구조로 나가요. 대표 문제가 나와요. 대표 문제는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문제에서 5문제, 적으면 한 2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면 한 5문제가 나왔는데 3문제를 맞췄어요. 그럼 2문제 틀렸죠. 이 2문제는 같은 유형 안에서도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희는 태블릿에서 바로 채점이 돼서 약점 문제 학습 1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요거는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푸냐? 아니고요. 똑같은 문제지만 그 문제에서 조금씩만 바꿔서 한 번 더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대표 문제에서 문제를 풀면 해설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해설이 나오면 그걸 보고서 다시 본인들이 풀어보고 나서 저 약점 문제 학습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바뀌어서도 내가 적용시켜서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또 틀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점 문제 학습 2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약점 문제 학습 2에 이제 색깔로 표시해 뒀는데 약점 문제 학습 2까지 가서 맞추면 괜찮은데 괜찮죠? 여기까지 가서 하면 여기서 내가 한 번 또 틀렸지만 이제 완벽히 이해했어. 이걸로 해서 끝냈어. 그럼 딱 학습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틀리면 또 나와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서 또 틀리면 얘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걸 뭐 두 번이 어떻게 모르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저희가 보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렇게 떠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색깔이 떠요. 그러면 저희가 보다가 쟤는 저거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 안 했네. 학생들이 질문 안 하잖아요. 가서 질문을 받는 겁니다. 야, 너 이거 모르는데 왜 질문 안 했니? 그러면 애들이 화들짝 야, 너 이거 1초면 찍은 거 아니니? 그러면 저희 시간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당황을 하죠. 그렇게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아이들이 무조건 질문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질문 안 하면 저 인간이 오는구나. 내가 차라리 빨리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틀리지 않고 맞추면 어떻게 되냐? 맞출 경우에는 당연히 심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심화 문제는 모든 유형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심화 유형이 있는 문제에서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화 문제를 틀렸을 경우에는 심화 유사로 해서 끝나고 심화 문제로 해서 잘 맞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학습이 끝납니다. 그럼 이 유형은 학습이 완료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 우리 학생이 처음엔 잘 몰라서 틀렸어요. 그런데 약점 문제 학습을 갔더니 근데 이제 다 이해해서 다 맞췄어. 그럼 이걸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화 문제로 가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학습을 기본적인 유형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른 유형 학습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고요. 훨씬 더 많이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단 요거만 반복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교재가 나오고 테스트가 나오죠. 그럼 부교재와 테스트에 대한 오답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 오답 문제에 대한 것대로 유사 문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클리닉 시간이거나 혹은 워크북으로 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너 한 번 틀렸어? 넌 모르니까 무조건 3번은 풀어봐야 돼. 모르는 것.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스프린트 포인터인데요. 스프린트 포인터는 아까 이제 김정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각 문항마다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타임 어택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블릿으로 구현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봐요. 근데 조금 연습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익숙해져서 잘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집중력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실전 감각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학교별 맞춤형 시험 대비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도 이제 뭐 김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모든 학원들이 하는 것들이죠. 저희도 하고요. 똑같나? 똑같진 않죠. 저희 이름에 콴다 일로라고 붙어 있잖아요. 콴다 하고 하는 거죠. 저희는 학교별 뭐 출제 경향우수 이런 건 원래 선생님들이 무조건 다 하는 거니까 그건 다 논외로 치고요. 자, 요런 것들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1MPQP 테스트 요거는 뭐냐면 1분에 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50분 동안 50문제 혹은 100분 동안 100문제 푸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증명된 문제로. 증명된 문제라는 건 뭐냐?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자, 모의고사 기출에서 아주 어렵지 않고 기본적으로 쉬운 4점하고 어려운 3점. 보통 요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서 기본 베이스 문제들이에요. 요거는 틀리면 안 되죠. 요런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을 시키는데 1분에 한 문제잖아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기는 거죠. 요걸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시키고 맞춤형 시험지를 제작합니다. 이 맞춤형 시험지는 크게 2가지로 나타내요. 네, 초과가 됐는데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맞춤형 시험지는 크게 고난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고난도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학교 내신 시험이라는 건 결국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낼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100점을 목표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1등급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내가 처음 보는 문제인지 오래 걸리는 문제인지 이거는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풀 수 있어 라든지 라는 것들을 눈에 익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고요. 그런 걸 어떤 문제로 연습하냐면 콴다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저희가 이제 시험지를 만들 때 시험지를 예를 들어서 뭐 휘문고 시험지를 올려요. 그럼 시험지를 올린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고른 다음에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칸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제들이 쫙 뜹니다. 유사한 문제로 쫙 떠요. 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질문하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들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서 저희가 중상, 상, 최상 난이도의 시험지만을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요. 한 17문제에서 20문제 만든다고 치면 보통 잘하는 학생들이 한 12개 정도 맞추고요. 평균 9개 정도 맞춥니다. 그러면 그렇게 맞추는 거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험은 다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중상 문제와 상 문제를 구분하는 눈, 그 다음에 오래 걸리는지, 이건 내가 아예 못 푸는 건지, 아 이건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런 눈을 길러주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연습까지 시킨 다음에는 직전에는 이제 학교 시험과 거의 유사한 시험지로 해서 저희는 학교별로 다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이번 중간고사 때도 저희가 1학년, 2학년 합쳐서 한 70몇 개 정도 시험지, 3학년까지 치니까 거의 한 80개 넘게 시험지 만들었거든요. 다 대응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플러스 기술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 시스템이죠. 원님들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학 잘하려면? 네? 수학 잘하려면? 네. 수학 잘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 수학 잘하는 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하는 건 수학 시험 잘 보기 하는 거죠. 근데 수학 시험 잘 보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 계속 했잖아요. 틀린 문제 다시 풀고, 틀린 문제 다시 풀고. 그게 오답이에요. 근데 여기 또 있어요. 근데 오답 하는 거 잘 알죠? 오답 노트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잘 알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귀찮아서. 전 첫 번째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찮아서. 두 번째는요? 어려워서. 왜 어렵냐?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도 능동적인 친구들은 열심히 잘 만들죠. 그건 뭐 원래 그런 친구들은 원래도 1등급이죠. 그런데 이 오답을 그나마 좀 덜 귀찮게 만들게 해보자. 우리는 태블릿을 활용하니까. 그래서 오답 노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 저희가 이제 태블릿에서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집중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요 문제를 풀고 나서 얘를 저장하고 싶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저장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폴더는 500개까지 만들 수 있고 그 500개 폴더에 한 폴더당 100문제씩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자기 스타일대로 오답 노트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좀 열심히 만든 친구들은 구분지어요. 아 이건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 아 이건 사설 모의고사 문제. 아 사설 모의고사 문제라는 건 뭐냐면 사진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태블릿이니까. 그러니까 외부 문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노트 정리할 수 있고 수학뿐만 아니고 다른 것부터 다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자기 오답 노트로. 물론 뭐 이미 다른 어플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아직 오답 노트를 하는데 귀찮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해도 애들은 안 만들죠. 그래서 저희는 뭐 하냐면 오답 학습 과제라는 걸 나눠줍니다. 자, 예비고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 수업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도 요새 뭐 흔히 말하는 딸깍이라고 하죠. 딸깍 누르면 그 회차, 오늘 2회차 수업인데 1회차 때 틀렸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학생 개인별로. 그러면 그 오답 학습 과제를 2회차가 됐을 때 1회차 학습 과제를 한 번 더 같이 줍니다. 우리 망각곡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틀 지나면 3일 지나면 막 이런 거. 나 까먹은 것 같아. 또 풀어. 이미 부교재 오답 노트 뭐로 해서 부교재 뭐 테스트 오답 약점 문제 학습 이런 걸로 한 번, 두 번 풀었는데 이걸 또 줘요.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오답 학습 과제를 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이거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나 틀리긴 했는데 나 이거 아는 건데? 근데 선생님이 숙제를 또 줬네? 그럼 학생들이 이제 그래도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이거죠. 나 저거 주기 전에 내가 오답 노트 빨리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이건 틀린 문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건 단원별로도 가능하거든요. 단원별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에 그렇게 돼요. 선생님 저 뭐 로그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잘 모르는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만 오답 노트 뽑아주세요. 그러면 단원별로 뽑아서 학생들한테 줍니다. 네, 이게 이제 오답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크게 4가지 도구로 됐고요. 뭐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런 레벨 시스템에 맞춰서 오답 관리도 하고 반복 학습도 하는 그런 수업이다. 학생들한테 개인별로 다 맞춰주는 수업이다. 무슨 소리냐면 뭐 후행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선행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이 딥다이브 수업에서는 학생들 레벨을 총 저희가
레벨을 5개 플러스 알파까지 총 6개의 레벨이 있고요. 학생들한테 맞춤으로 레벨을 주고요. 진도에 맞는 문제들을 주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딥다이브 수업 말고 특히 이제 또 다른 수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격 진도반이에요. 추격 진도반은 뭐냐면 이제 예비고일 학생들 특히 제가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그다음에 뭐 수능이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그 일정 시간 텀이 있는데 우리 애가 정규반 들어가서 뭘 배워야 되는데 앞에 부분이 좀 부족해. 혹은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수열 파트만 잘 못해. 이렇게 단원별로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서 뭐 집중적으로 뭐 2주 동안 진도를 한 번에 쫙 뺀다거나 혹은 정규반 나가면서 일주일에 하나씩 들어서 그 수업을 마무리한다. 예를 들면 미적원을 나가면서 수요를 못했어. 그럼 미적원을 뭐 4주 동안 정규반 수업 들으면서 남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뭐 수요를 끝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추격 진도반이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더 빈틈을 메꿔주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칸달로 AS인데 요거는 뭐냐면 무료 수업이에요. 정확히는 클리닉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늘어지는 클리닉은 아니고 일요일에 진행하고요. 크게 한 3타임 정도 진행합니다.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럼 뭐 하냐? 테스트를 보는데요. 선행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누적되는 복습 테스트도 될 수 있어요. 난이도는 상중하 크게 3개 정도로 나눠서 보고요. 학생들한테 기준 점수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점수를 통과하면 한 단계씩 올려서 그 다음 시험까지 보고 가서 학습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시간 정도로 진행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무료이고 대신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마무리하는 학습 마무리하는 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라 뭐 완전히 필수로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현재 고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신하면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면서 하고 있어요. 와서 뭐 잘 배우고 자기 이제 상 풀었으니까 선생님 저 상 기준 점수 통과했는데 최상 주세요. 최상 보면 다 틀렸네. 막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최상 문제를 좀 도전하는 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맞춘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맨날 어려운 문제만 풀다 보니까 차라리 AS 시간에 그래도 시험 시간에 나오는 문제 좀 더 열심히 해볼래요. 중난이도 주세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시간이 그래도 8시 전에 맞추는 게 목표였는데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네, 뭐 준비 많이 했는데 네, 아까 앞에서 좀 시간을 좀 일찍 끝내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그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들은 요 그 핸드아웃 자료에 대부분 다 집어넣고요. 굳이 마무리 좀 드리자면 이 딥다이브 수업 같은 경우는 그 단순 복습하는 수업은 아니고요. 어,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AI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서킷 트레이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오답 중심의 복습을 하고 실전 감각을 키운다. 그렇게 만드는 종합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 혼자 두지 않고요. 끝까지 끌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